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인생 꼬이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였냐?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이런 얘기 하실 때 있죠. 그리고, 정말 참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일이 자꾸 꼬인다.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난감한 순간들이 우리는 중간중간 맞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우리가 왜 신년 초나 중간중간에 신년이면 신년 운세 보러 가고, 그 다음에 뭐 타로점 같은 거 막 또 재미로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잘 풀릴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떻게 올해는 잘 풀리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런 어떤 운세를 보죠. 신기한 건 뭔가 하면 그렇게 완전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내 돈을 줘가면서까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믿죠? 믿어지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정말 그만큼 내가 내 인생이 잘 풀리길 바라고 잘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사실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요. 누구를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풀릴지 그렇게 답을 듣는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공식, 그런 거를 잘 지키면 내 인생이 꼬이지 않고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기본 공식, 전체 인생이 꼬이지 않게 되는, 잘 풀리게 되는 어떤 기본 공식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인생이 꼬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3가지, 인생의 축 3가지를 꼬이지 않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그거를 3가지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라도 꼬이면 전체가 다 이제 꼬이는 거니까 3가지를 잘 풀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뭔가 하면요. 마음이 꼬이면 안 돼요. 내 마음이 꼬이면. 그러면 인생 전체가 이제 꼬이는 겁니다. 마음이 꼬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그 심리상담을 받거나 어떤 그 스트레스, 뭐 번아웃, 그 다음에 그 직장 스트레스로 이제 병원 상담을 받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지금 당신의 마음을 설명해 보세요. 아니면 당신의 마음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보통 이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중년의 어떤 특히 남자들이나 또 이제 그 나이가 있는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화를 낸다는 거예요. 당황하고 내 마음을 설명할 줄을 모르는 거죠. 내 마음에 대해서 관찰하거나 들여다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너무 바쁘게 살고 일만 하고 겉으로 이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걸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이제 해오잖아요. 그리고 왜 그 문화 자체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배웠나 하면 겉으로 막 금방 뭐 화내고 얼굴에 표 팍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그거는 이제 좋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감추는 거, 울어도 안 되고 화내도 안 되고 뭐 착해야 되고 막 이런 어떤, 그러니까 감정을 꾹꾹 눌러서 감추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어떤 포커페이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내 감정을 좀 이게 좀 감추고 사는 거, 뭐 이런 게 우리가 아주 일상화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내 마음을 돌보지도 않고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게 어느 날 하루 막 불안감, 그 다음에 우울증, 막 번아웃 오고, 그 다음에 무기력증, 뭐 이렇게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그 인생이 꼬인다는 건요, 이렇게 한 방에 어떤 일이 탁 꼬여가지고 여기까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방에 딱 꼬였어,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서서히 꼬이기 시작해서 내가 딱 느낄만 할 때는 진짜 완전히 이렇게 꼬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조가 있는 거예요. 항상 서서히 꼬이는 거고, 이제 그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그때 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전체가 꼬이지 않게 하려면 내 마음이 건강이 악화되지 않게끔, 특히 정신 건강이 악화되지 않게끔, 막 공황장애 오고 이명 오고 뭐 달팽이관이 뭐 어떻게 돼갖고 막 어지럽고 막 이런 경우도 사실 마음이 꼬여서 다 그런 병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거, 그거 내 인생이 꼬이지 않게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이고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이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내 몸하고 마음은 괜찮은 건가?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어떤 그런 기회들이 자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당신 마음이 지금 어때? 라고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이제 계속 들여다봤기 때문에 잘 아는 상태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왜 자기한테 집중하지 않아서 자기 감정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내가 참 지금 내 마음이 어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 내가 지금 많이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아서 내가 마음이 불안하구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막 코로나 이것 때문에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불안하구나. 뭐 이런 느낌. 내가 우울하구나. 그리고 회사가 너무 이렇게 위험해지니까 내가 점점 더 이렇게 우울증이 오는 것 같고 일은 일대로 많으니까 무기력증이 빠지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어떻게 회복시켜 봐야겠다. 그러면은 꼭 이제 유쌤의 직장 수업에 있는 영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잖아요. 좋은 영상들이. 그러면 그런 불안감을 치료하거나 우울증을 치료하거나 어떤 무기력감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진행자가 하는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배워서 나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른이니까 그럴 때마다 뭐 아주 심하면 병원에 가겠지만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에라도 내가 나 스스로를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치유하고 좀 쉬어주고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인생을 꼬이지 않게 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또 볼까요? 두 번째, 관계가 꼬이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두 번째 축은 관계입니다. 뭐 친구 잘못 만나면 신세 망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 잘못해도 뭐 신세 망친다 이런 얘기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 때만 좋은 이제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막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어떤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너무 이렇게 학대받고 자랐다든가 그리고 회사에서 막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원망이 아직도 있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부모를 잘 안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말을 꺼내지 않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내 상처는 안에 계속 골마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을 털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이만저만해서 이런 게 너무 힘들었다. 막 이런 거를 다 이제 부모한테도 털어놓고 만약 형제하고 어떤 그런 정말 그런 어떤 아주 관계가 악화된 어떤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뭐 지금 형제를 안 보고 산다 뭐 이렇게 되면 그 형제랑도 다시 만나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감정을 내 거를 다 털어놓고 그게 이제 그 상대방 형제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면 물론 더 좋겠지만 안 받아들인다고 해도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감정을 다 털어놓는다는 거는 어떤 나의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털어놓고 그리고 그런 친구 중에서도 나를 상처 입혔던 친구한테는 그 친구한테 다 털어놓고 정말 나한테 그 부분에 좀 사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과를 받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아주 가족도 보지도 않고 뭐 굉장히 친했던 어떤 친구들도 보지도 않고 그렇다면 정말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어떤 그 부분을 해소하는 거 이런 것도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리셋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고요.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배우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이제 제대로 꼬이지 않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안 맞아서 뭐 이혼을 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혼을 했는데 뭐 이제 와서 어떡하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부부 사이에 배우자와 굉장히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악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신뢰가 깨지고 서로 이제 어떤 친밀한 어떤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냥 이혼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정말 남처럼 그냥 살자라고 하는 게 결국 내 인생을 꼬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부의 정말 그런 남보다도 못한 어떤 남 같은 그런 부부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서운한 거, 그 다음에 내 심정은 이렇다, 내 감정은 이렇다, 당신이 이렇게 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거를 정말 용기를 내서 대화를 시도해서 어떤 부부의 관계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원활하게 너무 그렇게 냉랭하지 않게끔 그렇게 회복시키는 거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식하고도 마찬가지라고요. 자식하고도. 자식하고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내가 자식을 봐오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자식과의 관계가 꼬인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은 절대로 소유물이 아니고요. 이미 성인이 되기 이전이라도 내가 정말 나의 자식으로 내 인생의 선물처럼 와서 내가 기르는 거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저 아는 지인 중에 아이가 너무너무 이제 판사가 되는 게 소원인 거예요. 이 부모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애가 그렇게 특별히 공부에 취미도 없고 잘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 너무너무 우겨대가지고 지방에 있는 대학에 법학과를 가긴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막 뮤지컬 하고 싶어하고 막 연극하고 싶어하고 뭐 춤추고 싶어하고 뭐 그런 쪽이에요. 공연하는 그런 쪽. 그런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부모 입장대로 되겠냐고요. 지방에 있는 법학과를 막 강제로 서울에 있는 애를 띄워서 거기 데려다 놓고 뭐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고 싶다는 애를 거기서 뭐 판사 되게끔 공부해라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부모 자식 사이가 계속 나빠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느니 뭐 집에서 나가라 뭐 이런. 그러니까 자식이 이제 머리 다 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제가 뭐 법학과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고 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근데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어떤 내 뜻대로 나의 꿈을 어떤 대변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여기지 말고 자식의 꿈을 정말 존중하고 믿어주고 그런 부모가 돼야지만 관계가 꼬이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부부 사이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나의 부모, 나의 자식, 그다음에 배우자 이 관계를 제대로 정말 친밀하게 원활하게 해놓으면 인생에 그렇게 꼬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먼저 이렇게 꼬이면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꼬이는 거니까 이것부터 먼저 풀자. 지금 제대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부터 풀어야 모든 게 다 제대로 좀 원활하게 풀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잘 돼 있지 않으신 분들은 용기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직장 동료 시간에도 어떤 좋은 사람하고 이제 잘 지내는 거,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고하셔갖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모두 다 잘 지내야 돼. 다 하고 잘 지내야 되고, 뭐, 나를 다 좋아해야 되고, 누구하고도 특별히 이렇게 척지고 살고 싶지 않아. 누구랑 척지고 사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하고 다 친하게 지내야 돼 라는 생각을 버리는 데서부터 관계가 꼬이지 않는 게 시작됩니다. 모두하고 다 잘 지내야 돼 라고 하는 그렇게 힘을 딱 주는 순간 관계는 꼬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느슨하게 여유를 갖고 하는 거죠. 그냥 좋은 사람,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정말 잘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좀 인간관계에 너무 힘을 주지 말자, 힘을 좀 빼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포인트로 갖고 가시면은 그렇게 인간관계에서 일단 타인들하고는 그렇게 많이 꼬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자, 미래에 대한 발걸음이 꼬이면 안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발걸음이 지금 세 가지 축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인데. 내 인생이 제일 잘 되기를 바란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래서 10대 때는 어쨌든 공부를 정말 죽어라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를 쓰고 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결혼 20대 돼서는 좋은 데 취업하고 또 배우자 찾아서 결혼하고 30대 때는 또 아이 낳고 내 집 마련한다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세월들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누구는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누구는 굉장히 늦게까지 공부를 해서 만학도래서 늦게까지 공부를 해서 그런 어떤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늦어지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일단 내가 열심히 그동안 살았다. 열심히 그동안 살고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느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어떤 그런 일반적인 사이클이랑 좀 달라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초조해하지 않는 거에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초조해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는 어떤 20대 때는 이렇게 했어야 돼, 30대 때는 이렇게 했어야 돼, 40대는 이렇게 가야 돼. 뭐 50대 때는 막 노후 준비를 막 하고 있어야 돼. 요새 뭐 50대 노후 준비하고 있는 그 50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 뭐 사교육비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퇴직을 눈앞에 둔 그런 50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큰일 나는 거래 라고 하면서 막 초조해 하면 이제 그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갑자기 뭐 아이템 없어 이래갖고 뭐 일확천금을 막 요새 뭐 제일 핫하다는 게 어떤 거야? 막 어떤 게 돈이 돼? 막 이러면서 뭐가 돈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자, 초조해하지 않는다. 이걸 핵심으로 갖고 가고 다른 사람 사는 거,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사이클이랑 기준 맞추지 말고 나는 나대로의 어떤 그런 사이클대로 충실하게 걸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의 미래가 꼬이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우리 40 초반 된 그 후배 하나가 그랬어요. 결혼도 안 했고 이제 강남에 있는데 사느라고 이제 아파트를 사지도 않고 이제 좋은 오피스텔에 살았어요. 직장이 좋으니까. 그 직장에서는 이제 그만둘 때 거기는 이제 굉장히 일찍들 다들 막 임원되고 막 이러니까 40대 지금 초반인데 그때도 이제 임원이 안 되면 자꾸 밀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막 부장만 하다가 이제 계속 밀리는 어떤 그런 좀 그쪽 시스템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 회사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생각도 들고 돈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어떤 뭐 사업을 시작할 자신도 없고 이래서 이제 나 그동안 뭐 하고 살았지? 이러면서 너무 그걸 이제 허탈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때까지 경험하고 커리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랑 사이클 달라. 그냥 나 나름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지켜나가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비교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지까지 비록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도 아니면 열심히 했지만 별로 내가 성과가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자,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미천을 지금까지 경험 미천으로 이제 삼아서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나만의 어떤 사이클로, 나만의 계획으로 이제 한 발을 한 발 여유있게 가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이게 어떤 미래의 나의 행보를 꼬이지 않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 중요한 말씀 드릴 건 뭔가 하면, 꼬인 상황을 알아차렸을 때 그 자리에서 푸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첫 번째, 마음이 꼬이지 않게, 그리고 관계가 꼬이지 않게, 그 다음에 미래의 내가, 나의 계획이 꼬이지 않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듣고 나는 그쪽에서 꼬였어. 좀 꼬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지금 즉시 풀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거 알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니면 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잘못되어 있는 거 알면서 그냥 몰라. 그냥 외면하는 거죠. 몰라.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면 점점점 더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와이프랑 이제 꼬여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꼬여 있어요. 계속 자존심 싸움만 하고 서로 말도 안 해요. 이렇게 되면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점점 악화되지 저절로 풀리진 않거든요. 그냥 뭐 배우자를 이겨서 뭐 할 건데요. 사실 자식 못 이기면서 배우자 이기려고 드는 것도 참 별로인 것 같아요. 뭐 그거나 가족인데 뭐 자식도 못 이기면서 배우자한테도 뭐 이기려고 아예 들지 않는 게 차라리 낫죠. 그래서 꼬인 걸 풀어낸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실타래가 이렇게 엉키기 시작하면 뭐 귀찮아게 무슨 이렇게 막 잡아당기면 더 엉키잖아요. 그러니까 살살 이렇게 풀어서 어디가 매듭이 잘못 지어졌는지 그거 탁 풀어내서 잘 풀어서 해야지 이렇게 술술술술 풀리는 거잖아요.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가 지금 약간 꼬이기 시작했어. 그러면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전조 증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약간 꼬인 것 같아. 약간 우울해. 그러면 그 부분, 마음 우울증을 털어내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 그럼 살살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누구랑 요새 좀 안 좋아. 요새 좀 형제랑 좀 안 좋아. 그러면 형제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풀자. 그래서 탁 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가볍고 그 부분이 이렇게 다 풀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전체 인생이 꼬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너무 이렇게 헝클어지고 아예 몰라 그러고 외면했다가 더 막 함부로 팍 잡아당겨갖고 더 엉키게 되면 나중에 정말 잘라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실 같은 경우도 도저히 풀 수 없으면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인간관계도 막 잘라내고 막 마음도 굉장히 상처 입으면서 막 잘라내야 되고 이렇게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오늘 딱 강의를 듣고 이쪽이 딱 꼬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부분을 살살살살 지혜롭게 풀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꼬이지 않고 잘 풀리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잘 지켜나가시는 그런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